스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많이 휘둘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어떤 측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하는지를 제가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랬나 저래서 이랬나 뭐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저렇게 막 분별을 하면서 헤매서 흔들리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저거 본인의 자만이랑 질투 때문에 저렇구나, 아니면 본인의 성냄 때문에 지금 그냥 사람들 다한테 저러고 있구나 라고 제가 그 사람이 어때서 그렇다고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로 판별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지 않더라도 제가 거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특히 비난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제가 그런 거에 많이 휘둘렸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제가 저 스스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저게 맞나? 이러면서 이렇게 휩싸이고 이제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나는 정확히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거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무슨 헛소리야. 이제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원래는 흔들리고 이렇게 산란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가라앉히는 게 저는 삼매의 힘이라고만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지혜로 있는 그대로 통찰을 함으로써 더 이상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치에 맞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매의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이 그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이렇게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온함이 유지되거든요. 삼매의 힘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마음이 그런 삼매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구축이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대상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그게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그 대상의 본질 자체가 이것이 어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지혜의 힘이 내가 저거는 뭐 굳이 내가 여기에 영향받을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통찰을 통해서 놓아지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찌 보면 삼매는 그렇게 이제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고 이런 측면이 좀 더 마음의 힘이 강한 거라면, 이건 아예 이제 지혜로서 그 대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내가 그게 저거는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면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매의 힘을 기르는 것도 그런 지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커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이제 되게 비난을 가했을 때 그 비난을 가하거나 이런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정말 이렇게 나에 대한 자애심도 있고 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의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이 있고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저 말은 내가 잘 듣고 수용해야 될 말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되게 어리석고 그냥 어떤 남을 흠집내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향이 강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영향받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팔풍이라고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산매의 힘이 굉장히 깊으면은 그 산매의 힘을 고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그거의 속성이 어떠하고 결국에 이게 무상하고 내 거가 아니고 이런 통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지혜의 힘을 통해서 거기에 그 소위 말하는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팔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 일들은 다 흥망성쇠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뭐 좀 조건이 좋으면 또 되게 잘 됐다. 조건이 안 되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일 수 없다는 거에 통찰이 있으면 설사 잘 될 때도 자만하지 않고 잘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 어떻게 이제 조건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또 최적의 뭔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원망하고 막 화내고 이거밖에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더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이 비방하고 뭐 칭찬을 듣거나 이런 보통은 사람 칭찬 들으면 우쭐해지고 비방받으면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한 또는 이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런 칭찬에 내가 우쭐해하는 것도 자만을 키우는 일이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아 내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올바른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만을 하거나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방받더라도 그 비방이 지혜로운 사람 말이면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그 말이 정말 의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면 이제 그 말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저거는 별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고 또 화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면 그거는 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놓아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팔풍이 와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크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뭐 괴로울 때 괴로움이나 행복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니까 괴로우면 또 그 괴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또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화를 내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내려고 할 거고 행복한 상태가 있더라도 거기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또 더 그것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혜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이 세 회의 칭기고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남이 칭찬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어디서 이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막 나한테 칭찬하고 비방하거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항상 마음의 평온함이 깨지지 않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이 세상 자체가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찰이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통찰이 있으면 이제 웬만한 일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도 생기고 힘도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